보고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매출액은 4,179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01억 원으로 73% 증가를 했습니다.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의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화장품이 당연히 내려갔고요. 생활용품은 뭐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류는 이제 고단가 해외 강세 매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신문 가져오면서 양성복이 굉장히 올라갔다 하면서 추천드렸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써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서 나왔던 기업은 LF, 그다음 삼성물산의 패션부, 그다음에 코롱 FNC 이쪽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은 수입품 선호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오히려 나와 있고요. 유명 브랜드 유치와 디지털 마케팅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저도 과거에 한 언제였죠? 작년 8월인가요? 9월쯤에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그 화장품 좀 괜찮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화장품에 대해서 추천했던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주가가 18만 원 정도였는데 네, 좀 많이 내려왔죠. 네, 두 번째 보고서는 여긴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럭셔리 관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IS 빌리지에서 자체 브랜드 판매 기여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퍼펙션 요 기사였을 겁니다. 네, 요거를 인수하기 전에 보다도 몸값이 2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톰보이 같은 경우에도 10%씩 수익률을 넘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화장품을 갖고 있다라는 이 부분마저 부분이 오히려 좀 감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화장품의 업종 자체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므로 저는 이 부분에 오히려 악재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 기존 주가들 18만원, 21만원인데 저는 18만원에 좀 고정을 하고 좀 볼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섬 나왔고요. 한섬은 전 카테고리가 호조를 띄었습니다. 매출액은 4,450억으로 YOY 대비해서 1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17억으로 43%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복심리 특수 제거가 좀 그렇고,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내수 소비가 좀 이탈이 되었고, 또 신규 사업 관련 투자 집행도 모두가 다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향을 좀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호조세는 다 나타났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56,000원으로 상향 보고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보는 게 좀 치아가 좀 다르죠. 네, 하향에서 46,000원, 상향에서 56,000원, 그럼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약 자체가.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도 실적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동일하게 상회를 했다가 나와 있고,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는 거 크게 좀 보는 것 같고요. 온오프라인 전부 다 기록을 좀 했고 성장을 기록했고, 그냥 SK 이거 발음이 안 되네. 밤이라서 그런가 봐요. SK 네트워크스 브랜드 사업 인수 후에 역대 최고치도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면서 결론은 여기서는 그런 거죠. 이제 좀 웬만하면 좀 안 좋은 걸 좀 안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좀 많이 좀 보려고 해서 상향 보고서를 좀 내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당연히 보복 소비 사라진 지 오래됐고, 또 해외여행 이미 안 간 지 꽤 됐는데 이 보고서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반영돼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모든 게 좋다고 선반영을 하기에도 애매하죠. 저라면 오히려 5만원, 요 두 사이인 5만원을 잡고 좀 주가를 잡아놓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고, 만약 5만원을 잡는다면 사실 상승 여력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뭐 소량 금액만 좀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한샘입니다. 자, 한샘은 사실 여러가지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보고서에 나온 악재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 매출액은 이제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10월 한샘 인수 후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회성 비용이 31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반영이 안 됐더라면 그래도 준수한 성적은 좀 남겼겠죠. 그래도 한 300억대 정도.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악재로 지금 단기적으로 인식이 되었고 4분기 주택 매매 거래에도 급감에도 불구하고 리하우스 부분에서 최소 플랫 성장은 유지했다. 구조적 성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시어는 1등 업체이기 때문에 분소 인테리어 시장을 이제 잠식해 나가면 성장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환경이 1분기 급격하게 둔화되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좀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나와 있어서 16만 원 기존에서 10만 5천 원으로 좀 하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내렸고요. 그래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사실 거의 한 3-40% 정도의 이익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샘은 하향 보고서가 나왔지만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그 주택 거래도 마찬가지고 또 건설 쪽에서도 이제 주가들이 좀 이제 여러 사건을 좀 일으키면서 이쪽 분야 자체가 건설이 죽어가면서 관심이 여기에 관련된 건자재 업체 특히 한샘 그 다음에 뭐 현대 리바트 그 다음에 LX 하우시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좀 악재를 좀 맞게 되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청호마루 이런 데들도 굉장히 뭐 건호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 추천드렸던 그쪽이 있었는데 네, 이런 브랜드도 전부 다 지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10%가 올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오고요. 주중하는 정책까지. 예, 그래서 주당 1,200원의 액면 배당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끈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제가 보조에 잡았던 이 18만 원에 대한 상승분이 이미 거의 다 나와버렸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샘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가 반등했잖아요. 주가 환원 수축 때문에 내일 바로 내려갑니다. 왜냐? 그 이후에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1200원 주는 거 알겠다 이겁니다. 1200원 주는 거 알겠다 이겁니다. 이게 1200원 주는 거 알겠는데 100원 올라간 거밖에 없고요. 이게 과연 큰 모멘텀을 이렇게 10%나 올라갈 만큼의 호재거리인가 싶고요. 실적 호조인 거 맞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일 분명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떨어지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이 주봉 보면 이거 반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주일 유지되는 보장도 없고 내일 무조건 해가지고 이번 주에 반은 깎일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주중하는 정책 빼고는. 근데 누가 고배당주도 아니고 이런 주식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분기 배당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걸 막판에 따라잡아서 뭐 몇만 원 지금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내일 이거 장 초기 시초가에 날라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그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 사실 당일 매수하셔서 당일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음날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연속적 모멘텀에서 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판단을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선 보시면 그리고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주가가 또 안 갑니다. 네, 한섬은 오늘 보합. 네, 뭐 좀 재미가 없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뭐 하단도 아니고 뭐 그렇다 상단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 네, 애매한 위치.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싶긴 합니다. 매출도 뭐 그냥 뭐 그저 그렇고 뭐 PER도 뭐 그냥 뭐 네, 그렇죠. 네,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물론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게 작년 영업이익이 1,500, 그 컨센서스를 넘었다는 건 알겠어요. 1,500억 정도. 근데 이게 뭐 사실 1,500억 아니라 2,000억 정도 넘어가야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도 나올 텐데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물론 역대 최대 매출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온 건 알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 파티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거 끝나고 다음 해가 좋을 것인가? 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미래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주가가 잘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마지막 한성과 비슷한 한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 4%가 올랐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여기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물론 실적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주주가치 재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였죠? 여기도 자사주 매입과 또 배당금 정책을 좀 늘려가면서 먼저 상승했었던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주봉 같은 데 보시면 여기서 그 발언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장내 매수를 또 2월 8일 날 또 진행을 했고요. 네. 뭐 작년 영업이익은 680억 정도로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컨센서스 상으로는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일회성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네, 그 영업이익은 75억 원 손실 봤고요. 컨센서스 상으로 굉장히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가 안 나왔다면 좀 매수해 볼만 했을 텐데 오늘 4%가 나와서 일단은 내일 좀 보겠습니다. 네, 내일 좀 보고 한샘은 사실 좀 7만 원 사실 가면 땡큐죠. 무조건 사야죠. 7만 원 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전까지 주가였었으면은 사실 이 매수 포인트는 사실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4% 정도 혹은 2% 정도 더 떨어진다면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래량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잃었지만은 어쨌든 건설주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한 번쯤은 갈 거기 때문에 건설 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 건자재 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에 이제 같은 브랜드로서 현대 리바트 거래량 더 없고요. 네, 그 차트는 거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렇고 여기 말고 이제 지난번 이제 코스닥 200에서 이제 편출된 LX 하우시스가 있고요. 여기도 최고점 10만 원에서 내려왔어요.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네, 저는 LX 하우시스도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한 주당 300원 준다고 되어 있고 작년 영업이익 673억 원 되어 있어서 물론 컨센서스 상으로 하회는 하긴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좀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최근에 10만원 찍고 오기도 했었네요. 아, 이게 최근에 찍은 거죠? 이거 지금 주봉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때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네,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LX 하우시스를 매매하셔도 되고 뭐 한샘을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